우선 발제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발제하는 그 체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만 제대로 읽어도 질문은 어디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까지 아니더라도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키워드는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를 뽑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독서 자체에서 한번 잡아놓고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작가가 생산한 텍스트를 읽습니다. 우리의 독자예요. 작가고 그 안에 매개체인 텍스트가 있어요. 우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텍스트를 우리는 1차적으로 이해하고 2차적으로 내 경험이나 생각, 해석을 덧붙여서 의미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독서는 이런 대화의 과정,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이 너무 비대해지면 너무 주입식으로 작가를 맹목적으로 쫓아다니게 되고 2가 너무 크면 작가랑 상관없이 너무 자아 과잉이 돼요. 내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니체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해석만 하고 확증 편향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거나 추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승화에 대한 책을 보거나 다른 인터넷 유튜브를 검색해 보거나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는 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수다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독서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붙였을 때 책의 가치를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우선 알아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아 과잉에 빠지지 않고 3000% 빠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3000% 빠지는 분들은 자아 과잉이에요. 나르시스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귀를 꽉 막고 그냥 내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자아 과잉에 갇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책이든 다른 사람 이야기든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작가는 이 책을 왜 쓴 거야? 뭔 말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공감하고 아니면 이거 별론데 비판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발제할 때 저도 여러분 그러니까 운영자급 되는 오래 해왔던 몇 년 동안 해왔던 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라고 여러 가지 발제를 모으긴 해요. 발제를 모았을 때 이 텍스트 중심의 발제가 있고 이 내 마음, 내 감성, 내 경험에 이르는 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여러분이 발제를 하고 나서 나름의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문제집 만들 때도 항상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업 운영하는 작성한다고 치고 내가 만든 질문에 내가 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다기보다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라는 관점에서 그 질문 대답해 봤을 때 이 질문으로 어떤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지 질문이 너무 모호한데? 질문이 너무 편협한데? 내가 직접 답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감이 오거든요. 이 답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질문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무책임하게 던지고 끝이 아니라 그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 질문의 퀄리티가 확실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 질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점을 두 가지, 이 책에 대한 관점과 나에 대한 관점을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는 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 이 책에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적용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 관점의 생각과 이 독자 관점의 생각을 나누어서 해보시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확 넓어집니다. 이따 발제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인들이 계속 지금 이해력 부족,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책을 이해하는 거,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다 포함돼요. 뭐 직장에서 사수분이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왜 나는 똑같이 말해도 못 알아듣냐? 나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 실제 제가 유튜브 만든 영상에서 사실 대충 만들어서 거의 다 인기가 없는데 이거 하나만 그냥 빵 터졌어요. 이 터진 거에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거의 이제 좀 직장 초년생 이런 분들이 많이 다루셨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런 내용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는 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 내가 아까 내 생각을 잘 조리 있게 전달해서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계속 연습하는 능력이다. 모국어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키워드, 메인 키워드는 독서 토론의 이제 개념에 대한 건데 제가 계속 다양하게 유연하게 확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독서 토론했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이라는 느낌, 디베이트, 100분 토론 같이 약간 찬반의 대립 구도, 경쟁식 구도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토의, 어떤 문제 해결,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 나아가는, 같이 스터디형, 탐구하는 그런 방향의 모임이 있고, 하나는 이게 수다, 자유롭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편하게 꺼내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임이 좋은 모임, 어떤 모임이 나쁜 게 아니라 각자 모임은 특색이 있고 자극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힐링 모임으로는 요 책 수다형 모임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요 디베이트가 아직 계속 유효합니다. 옛날만큼 핫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첨예하게 뾰족하게 하는 데는 요게 확실히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창업가들 모임 같은 거, 자기계발형 모임에서는 이런 토의형, 어떻게 우리가 재테크를 잘해서 이런 이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회사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탐구하는 이런 모임들 다 완전 다 결이 다른 거예요. 컨셉이 다른 거고 여기에 따라서 도서 선택도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서 발제도 달라져요. 그렇죠? 이런 큰 결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독서 생활도 되게 풍요로워지고 모임 생활도 풍요로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설 한 번, 비소설 한 번을 섞어서 해요. 한 번 이런 소설 모임 하면은 말랑말랑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어떤 키워드 잡아서 비문학으로 해서 또 지식 정보 전달을 얻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전 하거든요. 이런 큰 틀을 알아두시고, 예로 들면 여러분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한번 간단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통일해야 한다, 통일할 필요 없다. 아주 심플하게 통일에 대한 찬성 측, 반대 측 한번 채팅창에 간단히 쳐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대립형 구도에서 어떤 의사 전달을 뚜렷하게 하는 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대충 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싶거든요. 아예 하면 좋지.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요 디베이트에서는 요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한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짓기 위해서 근거를 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보다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계속 자료를 모아서 말하게 되고, 내가 가볍게 말했을 때는 반박당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 새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23년에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고 이랬는데 2023년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채팅은 여러분 지금 힘든 점이 뭐예요?
이거는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해서 너무 좋아요. 아, 코로나 때문에 저는 너무 진짜 마스크 쓰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 토이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석학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바쁜데 저 일개 시민의 이야기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채팅형 수다형 모임을 하면 안 돼요. 수다형 모임 하고 나서 그분은 시간 배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 지식 얘기하고 아까 목사님 같이 정보 전달하면은 지겨워 막 이래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공감해주고 일상 얘기하면은 아 맞아 나도 그랬어, 아 오늘 힐링됐다 토닥토닥, 여기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기대에 부응하는 코드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캐치부터 하시면, 그리고 모집을 하시고 모임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여러분만 해도 여기서 소설 안 읽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과학책 전혀 안 읽으시는 분 있을 거고, 책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크게 경쟁식, 비경쟁식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발제하실 때도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디베이트 질문하면 누군가는 찬성 반대하겠지? 그럼 이런 거는 손 들고 하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분은 OX 팻말을 준비할까? 이런 것들이 잘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를 고려하면. 나는 이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뽑고 싶은데,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로 나아가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이렇게 처음 컨셉을 잡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은 우선은 요 수다로 해서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진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간을 초반에 오픈으로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의라든지 저는 이제 섞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우선 비중은 책마다 달라요. 소설이냐 아니면 거기서 다루는 키워드가 뭐냐에 따라서 요런 세 가지 키워드를 크게 갖고 있으시면 발제할 때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좋고요. 그리고 쓱쓱 보면 각 주장,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음이 이게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나눈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생각을 갖추게 하기 위한 거고, 여기서의 서로 다른 주장은 내가 주장하는 과정을 더 뾰족하게 하고 근거를 더 찾아가면서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거기다가 나름의 이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거기서 더 논리적인 말하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토론하면 싸운다고 피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무게감 있는 생각, 치열한 토론을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익숙하진 않더라도 이런 기회도 있다는 건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아는 모임에서는 일부러 이런 사회학, 정치제학적인 책을 다루고 일부러 뜨거운 토론을 막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세대 갈등 문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정치는 건드리면 안 돼, 뭐 종교는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 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묵직한 얘기를 하기 위해 만든 모임들도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싸우니까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모두 이야기 나눕시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디베이트도 알아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몇 년간 계속 이제 토론회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소년법 폐지해야 되는가, 최근에 이게 연령 하향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매번 이렇게 뜨겁게 하다 보면 서로가 다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서로 막 성장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성장하는 게 보이고, 편하게 그냥 원탁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분위기가 다른데 대신 얻는 능력도 다르다고 이제 알아두시고, 토의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약간 스터디의 느낌, 같이 탐구하는 느낌 가져가시면 좋은데, 제가 82년생 김정을 모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저기 이제 기획이 들어와서 참여 많이 했는데, 우선 기획 의도 자체에 따라서 또 참여하는 패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져요.
여기서 했던 거는 남녀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의형으로 서로 의견 제시하고 실현 방안 같이 살펴보고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또 어느 모임에서는 요 이제 다른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약간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 이 모임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완전 식은땀을 엄청 흘리긴 했는데 같은 책으로도 어떤 컨셉에 따라서 이제 발제를 다르게 하고 방향성도 다르다는 걸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책 수다에서는 요즘 어땠어요? 힘든 일 있어요? 편한 일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소설 같은 거 읽고 주인공에 이입해서 얘기하시다가 막 이렇게 감정이 동요돼서 눈물도 흘리시고, 근데 또 이제 그런 맛이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친해지고 교류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분한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책수다 모임을 이제 아는 분끼리 오래 해왔다가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이렇게 책 읽고 사람 만나야 되나 하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과하면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적절히 이렇게 윤활유처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방구석 미술관 어떤 분 추천한 책으로 같이 했을 때도 만약에 탐구형으로 모임한다면 우리 미술에 대해서 이때 뭐 다양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 탐구해 봅시다. 그러면 각자 자료 조사 준비해 와가지고 미술 자료 같은 거 펼쳐놓고 미술사에 대한 거 공부하고 작가에 대해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저는 이 그림이 뭔가 마음에 들던데요, 왜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좋아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힐링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발제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토의형, 탐구형 모임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미디어 읽고 쓰기란 책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토론을 한다면 여러분 미디어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떤 대립의 각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거죠. 미디어 규제에 대해서 뭐 셧다운제나 이런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토의의 느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OTT에 뭐 보시나요?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유롭게 미디어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의 책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발제를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폭이 우선 넓어져요. 오늘은 1차니까는 유연한 개념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갔고요.